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주에 갔는데 달걀을 맞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다급한 영상이에요. 긴박했던 영상인데 그 주변에서 이제 경호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경호하는 분이 팔을 벌려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무언가를 외치면서 성주 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계란을 집어 던졌는데 자,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성주군 행사 참석 중 주민이 달걀을 투척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빼준다고 했다. 근데 안 빼줬다. 라는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경호팀에 제압돼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다. 라는 입장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볼 텐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계란이 투척이 됐고 주변에서 뭐야 당황하는 소리. 경호하시는 경호원들도 굉장히 지금 당황했고 이렇게 몸을 펼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 요는 사드에 대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빼준다고 했는데 안 빼줬다라는 불만이라고 하는데 과거 이재명 후보가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집권하면 원상복구하겠다. 그러니까 사드 빼겠다.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여서 철수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의 변화가 있었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저거에 이제 불만을 느낀 한 주민이 계란을 집어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죠? 일단 뭐 본인의 생각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건 맞다. 그렇죠. 전에는 원상복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이제 계란 투척하는 자체는 저러면 안 되죠. 저건 뭐 제가 볼 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한 성주 시민의 분노의 표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특히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적 가치 판단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고 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층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선거에 있어서 어떤 결과지상주의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좀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런 부분은 이제 약간 우클릭하면서 보수를 할지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약간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경우에 따른 전통적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일부는 또 이탈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선대위하고 협의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사드라는 것은 뭐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양한 고도에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당시에 민주당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참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를 주장하기도 했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했다가 현재는
사드를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꾼 상태인 걸로 보여요. 야당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만 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양도세, 종부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얘기하고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당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말 바꾸기의 가장 최정점이 요즘 뭐냐면 사실 특검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 특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한 달 전부터 특검 하자. 뭐 부산저축은행 그런 거 원한다면 포함해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으라 그래요. 자, 사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꾼 거다. 바꾼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원내대표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특검 가지고 협상하자 그러면은 손살을 치면서 협상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특검 협상을 지금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말로만 특검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 바꾸기하고 표 되는 대로만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란을 저렇게 그 뭐 성주에 있는 청년만 던지겠습니까? 저 이재명 후보 각성하시기 바라고 말 바꾸기, 거짓말, 진짜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선대위 수석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사드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주장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도 함께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건 자, 사드에 관해서는 입장이 바뀐 건 맞죠? 2017년 당시에 아마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의 일원으로서 아마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때와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에 그냥 뭐 3등, 4등 하는 주자였습니다. 주자였고 유력한 주자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면 예를 들면은 한미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미 관계라든지 또 한반도 이 평화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가다듬고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입장이 진화하는 거죠. 생각이 진화하는 거죠. 생각이 멈춰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양수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 뭐 표만 되면 입장 바꾼다 하는데 표 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뭐 끌고 모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표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가지고서 표만 되면 말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 이 국민 주권주의와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 표만 되면은 뭐 입장 바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돼서라도 또는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어떤 확실한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면 그럼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존 입장보다 완화된 입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될 법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왜 협상 안 하고? 잠시만요.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입장이 진화한 거다라는 말씀이었고 앞서서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께서 특검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계속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하다가 최근 특검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부산저축은행 뭐 다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특검법 내용에 부산저축은행 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가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도 특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부 다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내용에는 그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그 돈을 가지고 전체 부동산 개발 부지의 3분의 1 계약금을 주고서 그 땅을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에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와 당의 입장이 서로 틀린 겁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